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 단순한 질문 하나에 우리의 하루가 때로는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 순간 누군가는 결단하고 나아가고 누군가는 주저앉아 시간 속에 머뭅니다. 이 영상은 결정 앞에서 망설이는 당신에게 철학자들, 성현들, 작가들, 그리고 삶을 깊이 들여다본 이들의 조언을 전합니다. 일장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결정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결정이다.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선택 앞에서 멈춰섭니다. 지금이 아닐까? 조금 더 기다려 볼까? 혹시 틀리면 어쩌지? 이 망설임은 처음엔 신중함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지 상태의 합리화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망설임은 인생을 소모시키는 가장 은밀한 적이다. 결단하지 못한 선택은 결국 세상이 대신 정한다.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은 외부에서 정해집니다.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당신은 항상 뒤에 남은 것만을 붙잡게 됩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결정을 미루는 자는 선택이 아닌 결과에 순응하게 된다. 결단 없는 사람은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과 같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상황의 흐름에 따라 방향을 바꾼다. 결정이 순간 가장 무서운 건 틀릴까 봐가 아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 즉 남에게 판단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당신이 자신의 판단을 외부에 맡기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결정을 미루는 건 인생이라는 불확실한 게임에서 당신의 차례를 거부하는 것이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은 불확실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 나폴레옹은 병사 3만 명의 목숨이 달린 전장에서 전쟁에서 가장 나쁜 결정은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이 그때다. 행동할 시간은 항상 지금이다. 간디는 평범한 변호사에서 세상을 바꾼 인물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소한 결단이 세계의 방향을 바꾼다.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지고 후회는 남는다. 사람은 기회가 떠난 뒤에야 그것이 기회였음을 안다. 괴테는 말합니다. 결단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망설임은 언제나 후회를 낳습니다. 그리고 후회는 이미 닫힌 문 앞에서 외치는 허망한 울림일 뿐입니다. 선택은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선택은 필요하다. 계획하지 말고 움직여라. 머뭇거리는 사이에도 세상은 흐른다.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완벽한 결정을 내리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최선을 다해 하나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인생을 조금이라도 앞으로 밀어넣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결정을 내리는 법. 1.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 것. 틀려도 괜찮다. 결정했으니 그 다음 길이 생긴다. 2. 정답을 찾으려 애쓰지 말 것. 인생에 정답은 없다. 오직 내가 만든 의미만 있을 뿐이다. 3.
남의 눈치를 버릴 것. 내 인생의 결과는 그들이 아니라 너에게 돌아간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1년 후의 당신은 똑같다. 삶은 짧다. 그러나 미루는 자에겐 훨씬 더 짧다. 오늘 하루 망설인 당신은 내일도, 다음 주도, 내년에도 같은 질문 앞에서 같은 고민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당신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자가 인생을 만든다. 인생은 선택의 총합이다. 선택은 당신을 규정짓고 당신의 성격이 되고 당신의 삶 전체를 이룹니다. 망설이는 삶은 타인의 삶이고 결정하는 삶은 당신만의 삶입니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그 어떤 철학자도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기다려라. 운명이 너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당신이 선택하지 않으면 인생은 당신을 그냥 지나칩니다. 오늘 작더라도 하나의 결정을 내려보세요. 그 결단이 쌓여 당신만의 인생이라는 작품이 완성됩니다. 이 장. 진짜 두려운 건 실패가 아니라 정체다. 사람들은 흔히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자신입니다. 실패는 때때로 우리를 단련시키고 방향을 바꿔주며 경험이라는 선물을 남깁니다. 그러나 정체는 시간을 삼켜버립니다. 실패는 나를 다듬는다. 정체는 나를 녹슬게 한다. 실패는 아픔을 남기지만 정체는 무력감을 남긴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넘어진 자는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자는 일어날 기회조차 없다. 가장 큰 위험은 실패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는 일상이다. 정체는 매일 같은 생각, 같은 루틴, 같은 불만을 반복하면서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겉으론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인생이 부식되는 것입니다. 실패는 흔적을 남기지만 정체는 공허만 남긴다. 당신의 시도는 상처를 남기겠지만 당신의 정체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험 실패 끝에 정우를 발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1만 가지나 발견했다. 그의 삶은 실패투성이었지만 그 모든 실패는 발견이었다. 반면 언제 시작하지? 만 반복하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실패한 게 아니라 살아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체는 자기 확신의 종말이다. 움직이지 않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 정체 상태에 오래 머무르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게 됩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용기도 끝까지 해낼 자신감도 조금씩 사라지죠. 이것이 정체의 진짜 공포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에너지가 사라진다는 것. 사람은 나아가지 않으면 곧 퇴보한다. 실패는 교훈을 주지만 정체는 후회를 준다.
실패는 일시적 고통이지만 정체는 평생의 후회다. 인간의 고통 중 절반은 하지 않은 선택에서 온다. 많은 이들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건 실패한 일이 아닙니다. 그때 시도라도 해볼 걸 하는 미완의 욕망입니다. 심리학자 브론니 웨어는 호스피스 환자 1000명을 인터뷰한 결과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왜 그땐 하지 않았을까? 정체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무기력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지금은 시기가 안 좋아. 환경이 안 받쳐줘. 주변이 불안정해서.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은 환경도 바꾼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천시가 아니라 인사가 중요하다. 즉, 상황이 아니라 의지가 먼저다. 길이 있어서 걷는 게 아니라 걷기 때문에 길이 생긴다. 정체는 망설임의 습관화로 이어진다. 정체의 무서운 점은 단발적인 게 아니라 습관이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미룬 사람은 내일도 미룬다. 하루 미룬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인생 전체가 멈춰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라는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가 찾아옵니다. 움직이는 자는 실패에도 성장하고 멈춘 자는 침식당한다. 인생은 정지된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다. 멈추면 퇴보하고 움직이면 변화한다. 낙하하며 배우는 새가 하늘을 가진다. 당신이 실패하더라도 그 시도는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늙고 지치고 사라집니다. 지금의 정체는 미래의 자신을 무겁게 만든다. 오늘의 무기력은 내일의 불행을 예약하는 일이다.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1년 후에 당신은 지금과 똑같거나 더 지쳐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늦은 것 같지만 1년 후엔 지금을 부러워하게 된다. 그러니 늦었다고 생각되면 지금 당장 작은 움직임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실패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끝이 있습니다. 정체는 조용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무너집니다. 넘어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마십시오. 망설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머물지 마십시오. 당신이 선택하는 그 순간,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3장. 결정은 완벽을 기다리지 않는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인생은 끝난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더 좋은 조건이 올 때까지, 실수 없는 길이 보일 때까지, 확신이 생길 때까지. 그러나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불완전한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는 용기입니다. 완벽주의는 실행을 죽인다. 완벽함은 실행의 적이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준비하고 비판받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결정하지 않기 위해 분석이라는 이름의 회피를 합니다. 하지만 도전은 언제나 불완전한 시작에서 출발합니다. 준비가 됐다고 느끼는 순간은 없다. 무소유를 설파한 부처님조차 처음엔 왕궁을
떠날 결심을 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결정을 통해 인간 역사에 길이 남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가장 흔한 실패는 너무 늦은 결정이다. 늦은 완벽보다 지금의 불완전이 낫다. 좋은 판단은 경험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경험은 종종 나쁜 판단에서 비롯된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결정을 통해 배우지 않으면 아무 경험도 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통한 교정이 불완전한 결정의 유일한 보상이며 그것이 사람을 키웁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실수조차 할 수 없다. 완벽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 러나르도 다 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 4년을 소비했고 죽을 때까지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은 완성되지 않는다. 단지 포기될 뿐이다. 완성은 결단으로 도달하는 것이지 확신으로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창조의 시작이다. 완벽한 타이밍은 환상이다. 점은 나중에야 연결된다. 지금은 믿고 뛰어야 한다. 우리는 결과가 보일 때만 움직이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나중에 따라옵니다. 지금 내리는 결정이 그 점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길은 정해진 게 아니라 결정하며 만들어가는 것이다. 불완전함 속에 뛰어든 자만이 흐름을 만든다. 길이 있어서 걷는 게 아니라 걷기 때문에 길이 생긴다. 완벽하지 않아도 결정하면 다음 단계가 생깁니다.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는 길이 불확실하더라도 걷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바다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선원이 되어선 안 된다. 결단은 당신을 움직이게 하고 움직임은 변화를 만든다. 의심은 움직임으로 사라진다. 망설임은 생각을 키우지만 행동은 삶을 바꿉니다. 당신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 당신은 현실을 향해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의심은 바람이고 결정은 돛이다. 돛을 내리지 않으면 바람은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완벽은 당신 안에 있지 않다. 의미는 결단 이후에 생긴다. 완벽한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은 의미를 만들 기회를 놓친다. 삶의 의미는 완벽한 순간에서 오는 게 아니라 결정한 뒤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우리가 내리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지금 불확실한 결정을 지금 내리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의 의지를 새기는 행동입니다. 지금 결정하라. 그게 진짜 삶의 시작이다.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인생은 결단의 순간들이 만든 궤적이다. 마음속에 이런 말이 맴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나중에 하지 뭐. 아직은 준비가 덜 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 그것이 반복되면 인생 전체가 유보된다. 당신은 언제까지 준비 중인 채로 남을 수 없다. 완벽한 조건은 없습니다. 완벽한 시기란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결단이란 더더욱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불완전한 당신이 내리는 불완전한 결단이야말로 당신 인생에서 가장 완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마라. 결정하는 자만이 삶을 바꾼다. 4장. 망설임의 뿌리는 비난받을까 두려움이다. 우리는 왜 망설일까요? 왜 결정의 문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할까요? 많은 이들이 실패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진짜 두려운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한 나에 대한 타인의 시선입니다. 즉, 우리는 실패보다 비난받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인간은 타인의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본다. 타인의 시선은 때론 지표가 되지만 우리가 그 시선에 인생의 키를 맡기는 순간 우리는 남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에리히 프롬은 말합니다. 자신의 판단을 외면하고 사회가 준 기준만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소외당한 채 살게 된다. 망설임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닌 남의 평가로 사는 습관의 결과입니다. 틀릴까봐가 아니라 비난받을까봐 두려운 것이다. 당신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다는 낙인을 두려워한다. 군자는 비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본다. 결국 망설임의 핵심은 이겁니다. 실수하는 게 아니라 틀린 사람이 되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판단이 아닌 인정받기를 중심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은 언제나 나중에 후회로 남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결정은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면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세상에는 어떤 선택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면 질투할 사람이 있고 실패하면 조롱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입도 막지 못한 채 모두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면 당신의 마음은 갇힌 새처럼 될 것이다. 자유란 남의 평가로부터 벗어나는 데서 시작된다. 비난은 현실보다 두려움 속에서 더 커진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비난받기 전에 이미 상상 속에서 상처받고 있습니다. 혹시 욕먹을까봐, 사람들이 비웃을지도 몰라, 괜히 나섰다가 민망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감정적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심리학자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1%도 안 되는 일을 100%처럼 걱정하며 산다. 위대한 사람들은 비난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맞섰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에게 철학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비난이 두려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마더 테레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동기를 의심할 것입니다. 그래도 선을 행하세요. 간디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아무리 옳아도 누군가는 그걸 싫어할 것이다. 그걸 두려워하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의 위대한 결단은 비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난을 견딘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틀림을 견디는 용기 없이는 자기 삶을 살 수 없다. 비난은 피할 수 없다.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견디는가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소설 죄와 벌에서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판단에 따라 살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타인의 그림자에 눌려 산다. 당신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불완전함을 감수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인정받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이기지 못하면 평생 가짜 결정을 하게 된다. 당신의 결정이 타인의 박수를 기다린다면 그건 당신의 결정이 아니다. 결정 앞에서 타인의 시선이 기준이 되면 당신의 삶은 타인이 설계한 경로 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 순간 삶은 무게를 잃고 당신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산 적 없는 사람이다. 결국 비난보다 무서운 건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다. 모든 비난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잃으면 그 상실은 오래 갑니다. 삶의 목적은 타인의 인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정직하다면 누군가의 비난은 배경음일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망설이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패가 두렵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을 뭐라고 할까봐 그런가요? 비난은 사라지지만 당신의 결정은 삶을 바꿉니다. 그러니 모두의 인정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이 인정할 수 있는 인생을 선택하십시오. 5장. 결정이 삶을 만든다. 당신이 오늘 서 있는 이 자리는 수많은 결정들의 합입니다. 작은 선택, 사소한 결정, 순간의 판단들.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당신도 오늘의 결정으로 바뀝니다. 결정은 인생을 빚는 조각칼이다. 인생은 선택의 누적이다. 인생은 내가 내린 선택의 총합이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큰 선택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학, 직업, 결혼, 이사, 창업. 하지만 실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작고도 사소한 선택들이 당신의 사고방식과 성격,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아침에 일어날지 말지, 사람에게 친절할지 말지, 한 번 더 시도할지, 포기할지. 이런 작고도 일상적인 선택들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반복된 선택이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된다. 우리는 반복된 행동의 산물이다.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당신이 자주 내리는 선택은 당신의 태도가 되고 그 태도는 곧 당신의 캐릭터를 형성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사람은 끈기 있는 사람이 되고 늘 회피하는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결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자기 정의의 행위입니다. 결정이 없는 삶은 방향을 잃는다. 결정하지 않는 자는 바람 따라 움직이는 배와 같다. 결정은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외부 상황이 당신의 삶을 대신 밀어갑니다. 누군가의 말에 따라 선택하고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행동하고 유행과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삶. 그것은 주체적 삶이 아니라 수동적 생존입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살면 그 무의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선택하지 않으면 인생도 움직이지 않는다. 결정은 곧 이동이다. 결정 없는 사람은 한 자리에서 멈춘다. 지혜는 행동을 요구한다. 생각만 하고 결정하지 않는 자는 지혜롭지 않다. 망설임은 머물게 만들고 결정은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결정이 당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정은 책임을 만들고 책임은 인간을 성장시킨다. 결정을 내린 순간 그 결과는 당신의 것이 된다. 우리는 결정이 두려운 이유 중 하나로 책임을 꼽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결정은 책임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책임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책임은 사람을 어른으로 만든다. 책임은 회피를 막고 성장을 촉진한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만이 삶의 무게를 견디는 법을 배운다. 결정의 순간은 인생의 분기점이다. 한 번의 결정이 평생의 방향을 바꾼다. 사람의 인생은 극적인 한순간이 아니라 결정의 순간마다 조금씩 꺾입니다. 고통을 참고 버티기로 했던 날, 포기하려다 다시 해보기로 한 날, 새로운 길로 조심스럽게 방향을 튼 날, 이 모든 순간은 당시엔 작은 결정처럼 보였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삶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의 결단이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당신의 결정이 곧 당신이다. 결정은 외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결정을 통해 세상에 나를 알립니다. 이 일을 한다는 것, 이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 이 삶을 살기로 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가치관이며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결정은 단순히 무엇을 할까를 넘어서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철학적 행위입니다. 지금의 작은 결정이 미래의 운명을 설계한다. 사소한 선택이 거대한 결과를 만든다. 모든 큰 변화는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냥 쉰다는 결정이 미래의 기회를 놓치게 하고 조금만 더 해본다는 결정이 예상하지 못한 도약을 이끌기도 합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결정은 5년 후 전혀 다른 세계를 만들 수 있다. 결정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우리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동력입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은 상상 속에 머물고 결정하는 사람만이 현실을 바꿉니다. 오늘 내리는 작은 결단 하나가 당신 인생의 큰 흐름을 바꿉니다. 당신이 결정하지 않으면 인생은 당신 대신 누군가가 설계한다. 6장. 용기 있는 결정은 반드시 길을 만든다. 우리는 길이 보이면 가려고 합니다. 확신이 들면 시작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면 움직이려 하죠. 하지만 진짜 삶은 그 반대입니다. 가는 사람이 길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결단이 먼저이고 길은 나중에 생깁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길을 여는 건 결단이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모든 인생의 전환점은 두려움을 끌어안고 내린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학교를 그만두었고, 마라톤 금메달리스트들은 고통 속에서도 출발선에 섰으며, 간디는 인도 전역에 조롱을 무릅쓰고 평화 저항을 택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확신이 아니라 작은 용기 하나로 내디딘 첫 걸음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은 현실을 바꾼다. 위대한 변화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용기로부터 시작된다.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현실이 변하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다리는 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내릴 용기 있는 선택 하나가 필요합니다.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끝내겠다고 마음 먹는 것, 시작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 단순한 결단이 당신의 세계를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 지금의 선택은 내일의 당신을 창조한다. 미래는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지금의 결단은 미래의 당신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망설인 채 5년이 흐른 당신과 오늘 한 걸음 내디딘 당신은 절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길은 정해진 게 아니라 개척되는 것이다. 길은 이미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자가 만드는 것이다. 누구도 당신의 길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먼저 선택하고, 먼저 부딪히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새로운 길을 냅니다. 세상의 모든 개척자는 한때 길이 없던 곳을 걷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결단이 없는 자는 길을 찾지만 결단 있는 자는 길을 만든다. 준비되었을 때 출발하는 사람은 평생 출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간디는 길이 보였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길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기에 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마데어 테레사도 말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한 적이 없다. 단지 아주 작은 결정을 무수히 반복했을 뿐이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리는 그 하나의 결단이 당신이 걸을 길이 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막지만 결단은 세상을 움직인다. 두려움은 행동을 막고 결단은 가능성을 연다.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을 앞에 두고 다음과 같은 말로 망설입니다. 내가 해도 될까? 지금 해도 괜찮을까? 틀리면 어쩌지?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틀리더라도 내가 선택한 길을 가겠다. 후회보다는 경험을 택하겠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다. 고통스러워도 결단의 길이 인생을 만든다. 길이 없는 들판의 한 발을 디딘 자, 그 자리가 길이 된다. 결단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외로움, 불안, 저항, 때론 비난까지. 하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고 끝내 길을 낸 사람만이 자기 이름을 걸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만든 길만 따라가면 결코 자신의 길을 가질 수 없다. 당신의 용기는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 당신이 내리는 용기 있는 결단 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수많은 사람의 방향이 될 수 있다. 부모가 용기를 내면 자녀는 믿음을 배웁니다. 친구가 결정을 내리면 주저하던 동료도 움직입니다. 내가 나아가면 누군가가 뒤를 따릅니다. 용기 있는 결단은 당신 인생의 지도를 새로 그립니다.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유로 멈춘다면 인생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결정은 당신의 몫이고 길은 당신의 결과입니다. 지금 내딛는 한 걸음이 수많은 가능성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 길을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길이 되어 보세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선택한 길에 삶의 의미는 만들어집니다. 결정을 내리는 자가 인생을 이끈다. 기다리는 자는 남이 만든 결과를 따라간다. 지금 망설이지 말고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그 첫걸음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진짜 당신의 것으로 바꾸는 시작입니다.